자, 히토류 관련주들도 똑같아요. 그냥 어저께 제가 유니온 갭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이게 좀 제일 안 좋은 그림이었어요. 오늘 히토류주들이 어제 시간에 올라가는 게 올라갈 거였으면 다 상한가 말고 오늘 어저께 미증시가 히토류로 미중 마찰로 빠지고 오늘 히토류가 바톤을 받아서 올렸으면 됐는데 어저께 유니온이 딱 보험을 만들어 뒀었거든요. 이 갭자리. 그 유니온 갭 떨어졌으니까 이 갭자리까지 무조건 간다. 그럼 이 상황에서 얘는 지금 아래 갭도 있잖아요. 여기까지 빠지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사서 모으면 여기 갭자리 무조건 먹으니까요. 근데 갭 떨어지면서 갭을 메꿔버렸죠. 유니온이. 얘는 이제 윗갭이 없어요. 아랫갭만 있지. 히토류의 대장은 현재 유니온입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얘 같은 경우도 아랫갭을 못 메꾸고 어제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오늘 갭 떴죠. 그러니까 히토류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하방에 갭이 있기 때문에 그 갭자리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인지하셔야 돼요. 세노텍, 티플렉스 마찬가지예요. 오늘 다 어설프게 갭 떴잖아요. 아래로 좀 더 밀릴 수 있긴 합니다. 걔네들. 그러니까 히토류주 같은 경우도 이슈는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얘네들이 부담스러운 건 아래 갭자리들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히토류주들 예전 영상에서도 막 말씀드릴 때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하라 그랬죠. 아래에 갭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움직일 때 따라잡던지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구간에서 3.5% 이탈하면 손절을 하던지 그것도 싫다. 난 손절 못한 다음에 아래 갭까지 크게 열어두고 찔끔찔끔 나눠서 갭자리까지 사서 모아 가던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히토류는 갭자리 거의 다 왔네요. 이제 그때가 이때였을 거예요. 볼린저 밴드 상단.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이 갭자리까지 가겠어? 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냥 갭은 진리예요. 무조건 갑니다. 애초에 갭이 발생되는 이유가 정상적으로 올라가면 갭이 안 생기죠. 장전 혹은 뭐 시간 끝나고 시간 외 때 뭐 뉴스라던가 찌라시 등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투심이 쏠리면서 발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가는 회사의 가치를 의미를 합니다. 회사 가치가 뉴스 하나 때문에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급등했다? 이거는 비정상적인 현상이죠. 그런 비정상적인 동시호가 현상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갭자리인 만큼 그 자리는 무조건 메꾸는 거예요. 잘못된 그러니까 투심으로 올라간 걸 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회사의 악재로 떨어진 거 있죠. 유상증자, 뭐 감자 이런 거. 이런 거는 그런 공시 자체가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잖아요. 정말 회사가 힘들어졌다라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갭자리 같은 경우는 말이 되죠. 하루아침에 회사 가치가 떨어진 거니까 유증 때문에. 이제 그런 갭자리들은 메꾸는데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갭이 보인다고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왜 그 갭이 생겼는지 그것부터 좀 이해를 하고 사시면 될 겁니다. 사실 동방도 괜찮죠. 어제 거래량, 어제 윗꼬리를 단 건 사실 어쩔 수 없었어요. 위에 지금 저항 구간이 많았기 때문에 윗꼬리를 달 수밖에 없었고 보시면 60분봉하고 120분봉을 보시면 딱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보면 알 수 있죠. 60분봉에서 481선을 못 뚫었어요. 여기가 굉장히 강한 저항 구간이었거든요. 그 자리임과 동시에 볼린저 밴드 상단이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은 곧 목표가라고 했고 저항선은 곧 목표가라고 했는데 이 두 개가 겹친 자리니까 여기를 못 뚫은 거예요. 120분봉에서도 마찬가지죠. 120분봉에서도 481선 막히고 120분봉에서 볼밴 상단 맞고 떨어진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실리니까 이거는 저항 구간이 너무 강해서 소화 다 못하고 밀린 거거든요. 근데 오늘 거래량 없이 이만큼 빠졌기 때문에 동방 같은 경우도 신규 진입 가능한 종목이 되겠죠. 저는 이슈를 보고 사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갭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리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사놓고 마음이 불편할 거면 투자를 안 하는 게 맞아요.
막 빠지면은 막 이거 더 빠지면 어떡하지? 뭐 이평선을 봤는데 여기 깨지면 거기까지 깨지면 이제 막 불안하잖아요. 그럼 막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뭐 그때부터 알아보는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투자를 하면서 좀 불안한 게 싫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갭 있는 것만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에 갭 있는 건 사지 말라고. 위에 갭이 있으면 그 회사가 재무도 좋고 하면 그 갭자리가 시장 때문에 빠진 갭자리면 반드시 메꾸니까 뭐 투자함에 있어서 그렇게 불안하질 않잖아요. 내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진다 한들 난 반드시 먹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통 리딩을 하거나 영상을 찍을 때 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뭐 사실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무조건이죠. 근데 이제 위에 갭자리를 언제 메꿀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차피 갭이 메꾼다. 근데 6개월, 1년 뒤에 메꿀 갭자리를 지금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니까 지금 들어가도 뭐 상관없겠지만 어쨌든 단기간에 이 갭자리를 메꿀 수 있을 것 같은 종목을 사면 좋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는 거죠. 현재 이슈가 있고 뭐 이런 거라든가 뭐 동방은 괜찮다고 보는데 아까 앞부분에서 동방은 말씀드렸어요. 전일 거래량 없이 오늘 낙폭 좀 심해졌던 거라 그새 또 올랐네. 뭐 얘는 어차피 여기 뚫기가 힘들었어요. 왜냐면 일봉에서만 저항선 있는 게 아니라 막 분봉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주봉까지도 막 다 가로막고 있는 자리여가지고 어차피 윗골이 다는 건 좀 그럴만 했는데 오늘 거래량 그렇게 크게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동방도 뭐 떨어지면 좀 사서 모아도 얘는 먹고 나올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동방 장중에 말씀드렸죠. 동방 이거 어차피 간다고요. 아까 마이너스 한 4%대 말씀드렸으니까 영상 도중에 한 4% 올랐네요. 윈스 어쨌든 동방 갖고 계신 분들 잘 대응하세요. 아마 이번엔 뚫어질 가능성 높습니다. 오, 얘 같은 경우는 안착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자리 잡아준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 함부로 신규 매수나 막 추가 매수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오늘은 장 영향으로 인해서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간 거니까 내일 또 장 안 좋으면은 장 때문에 억지로 끌어올려서 자리 만든 거면 또 장 빠지면 또 금방 무너지거든요. 내일 시초까지 지켜보세요. 내일 시초까지 지켜봐서 이 자리 유지해주면 그때는 신규 진입이다 뭐 추가 매수 하고 싶으면 추가 매수 하셔도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딱 급격한 낙폭의 절반 지점이네요. 자, 동방 보이시죠? 4%네요.
분명히 영상을 처음부터 계속 보신 분들은